콩새, 파자마, 킬트, 톡. 오늘은 아플리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아마 한 타임에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천천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아플리케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처럼 원단 위에 원단을 덧대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접을 남기고 바느질하는 거를 아플리케라고 하거든요. 프랑스어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붙이다, 달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기는 하는데 퀼트에서는 흔히 아플리케라는 용어를 쓰고요. 첫 번째 과정으로 바느질하는 순서를 정해보려고 해요. 기본적인 도안이 있어요. 여기에 그림에 원근감을 잘 맞춰가지고 순서에 맞춰서 넘버링을 할 거예요. 겹치는 넘버링은 순서에 연연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5번.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원보다는 이 줄기가 더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고 나중에 원단을 골라서 원단 위에다가 그리시고 넘버링도 같이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넘버링을 했고 전체 도안을 오릴 거예요. 오릴 때 저는 좀 이렇게 그림에 딱 맞춰서 형지 작업을 할 때 하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넉넉하게 사방으로 한 1cm 정도 그림을 오려내거든요. 형지 작업에도 예전에는 두꺼운 도화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손 코팅지라고 해서 필름지가 팔아요. 그래서 한쪽에만 스티커가 붙어져 있고 다른 한쪽은 약간 플라스틱 재질의 코팅지인데 다이소에 가면 사이즈별로 다 팔아요. A4도 있고 B4도 있고 더 사이즈도 큰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한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에 넘버링을 한 도안을 넉넉하게 썰어가지고 여기다가 찰싹 붙이세요. 저는 투명한 코팅지에다 하니까 그림을 밑에 쪽에다 놓고서 사용하는데 혹시라도 두꺼운 도화지나 두꺼운 다른 종이를 사용하실 때는 이 그림이 보이게끔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림에 맞춰서 잘라요. 처음부터 여기 붙이기 전에 선에 맞춰서 잘라주고 나서 다시 이 코팅지에 붙여가지고 자르면 같은 부위를 2번 썰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턱이 생겨요. 깔끔하게 잘라지지 않아요. 도안을 조금 이 그림 도안보다 넉넉하게 자른 다음에 손 코팅지를 붙이고 이 선에 맞춰서 자릅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이 사람마다 좀 달라서요. 선택사항인데 저는 이게 좀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선이 두꺼운 것들은 어느 선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수업을 하다가 보면은 가끔씩 하시는데 선이 만약에 두꺼운 도안이다 그러면 겉에 선을 기준으로 하던 안에 선을 기준으로 하던 편하신 한 군데 기준은 주시고서 하시면 돼요. 2개의 조각인데 어떤 거는 겉에 선으로 오리고 어떤 거는 안쪽 선으로 오려버리면 도안 사이즈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준선을 주고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잘라내야지 이 선에 맞춰서 깔끔하게 잘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이 도안만 자를 때는 좀 넉넉한 사이즈로 잘랐다가 형지 작업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패턴이 아닌 이상은 형지 작업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개인 취향인데 저는 처음부터 형지 작업을 해버릇해서 그런지 그냥 종이로만 올려서 하면 그림이 좀 삐뚤어지고 흔들림도 있고 수성펜이나 열펜을 그리다가 보면 수성펜의 액상 부분이 종이를 다 먹어 들어가서 종이가 막 좀 흐물하게 되거나 형태가 좀 틀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싫어가지고 귀찮아도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또 이런 작업을 오리고 하는 걸 또 좋아해요. 그것도 하나의 퀼트하는 재미로 귀찮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작업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선은 전체 그림을 한번 따고요. 나중에 조각조각 낼 거거든요. 전체 도안은 바닥지에 기본 틀을 잡기 위해서 이 전체 도안이 필요하거든요. 벽걸이 작업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은 도안 작업을 그냥 TV 보시면서 한번 싹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해요. 이렇게 해서 기본 전체 형지 작업 오리기가 끝났고요. 바닥지를 이렇게
원하시는 바닥재를 하나를 고르세요. 요거는 원작과는 다르게 사이즈를 축소를 했어요. 원작에서 70%, 저는 요거를 벽걸이를 했거든요. 블룸이라는 건데 원작을 70%로 축소해서 전체 작업을 했어요. 계산은 직접 하시는 게 다 만드실 분들은 좋고요. 우선 블럭 사이즈는 15거든요. 15면은 시접 빼고 15예요. 넉넉히 이 자가 이 10펜이 네. 요 폭이 딱 15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요걸 그리시는데 아플리케는 샤프나 볼펜은 절대 안 돼요. 원단 겉에다가 도안을 그려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볼펜이랑 샤프는 안 되고요. 수성펜이나 열펜을 추천드리지만 펜류 설명드렸을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용하는 원단에 사용하는 펜이 어울리는지 열펜은 그려보시고 다림이나 드라이기 같은 걸로 열을 날려보시고 자국이 났나 안 났나 한 번씩 보시고 수성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로 물로 한번 지워주시고 해보신 다음에 자국이 안 나면 사용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그 자국이 안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테스트해서 하시고 이렇게 15, 15씩 그려준 다음에 저는 이 바닥지에 중심선을 그려요. 지금 보시면 겉에다 다 그리기 때문에 절대 샤프나 볼펜으로 하시면 안 돼요. 블럭 사이즈가 15라서 중심선이 7.5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 원작이 요 도안이 요 밑에 제일 밑에 붙거든요. 이렇게 올려가지고 요 이제 전체 도안을 그릴 거예요. 요걸 한번 이제 그려볼게요. 제가 설렁설렁 하지 않게 천천히 좀 해볼게요. 요거 작업하실 때 조금 무거운 거 그런 거 올려놓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얘도 어차피 바닥지에 이렇게 그리는 건데 겉에 선만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아주 디테일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원단이 덧대지면 숨어버릴 수도 있어서 전체 도안만 살짝 위치 정도만 잡을다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수성펜으로 하시게 된다면 벽걸이는 개수가 많잖아요. 수성펜으로 이 바닥재에다 이 그림을 다 그려놓으면 습한 날은 여름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다 날아가기 때문에.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부자재에 설명드렸었던 그런 부분들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들을 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플리케 작업을 아주 선호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재밌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아플리케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이고 이거 봐요. 지금 안 그려졌네. 그러면 다시 맞춰가지고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원단 베이스 원단 작업은 이런 식으로 20개 블럭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어떤 스타일의 원단을 골라서 하실지 원단을 이제 대충 고르시고 난 다음에 원단에 맞춰서 그리는 방법을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사포도 조금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 꽃 부분, 꽃잎 부분을 분홍색으로 할 거고요. 안에 수술 부분을 노란색으로 할 거고 꽃줄기, 잎사귀. 심플해요. 이렇게 치고도 조각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림이라 저는 초보분들 하시기에 너무 괜찮은 도안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초보분들은 사이즈를 줄이지 마시고 원 사이즈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번을 오려낼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자를 대고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림을 이해하는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번호가 이제 1번이에요. 그림 중에 원근감을 따져가지고 제일 뒤에 있는 조각이 1번이기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제일 가까이 있는 번호가 제일 끝번호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1번. 이것도 모서리 부분만 표시를 하셔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다 그리지 않고. 처음 하실 때 초보분들은 다 그리고 하시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1번이잖아요. 여기다가 1번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번. 아플리케는 시접을 0.5 정도
그러니까 우리 패치워크 할 때는 0.7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시접을 밀어 넣으면서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아도 불편하고 곡선 부분이 예쁘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0.5 정도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0.3까지도 하는데 0.5냐 0.3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하려는 원단이 조직이 좀 올이 많이 풀리고 성글다 그럴 경우에는 시접을 너무 적게 주시면 작업을 하면서 쓸어 넣다가 올이 계속 풀려갖고 작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0.5냐 0.3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업하려는 원단의 특성을 좀 확인을 하시고 올풀림이 많고 너무 성근 원단이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0.5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고요. 시접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잘라낼 때 0.5에서 0.7 정도 대중으로 해가지고 가위질을 한 다음에 원단을 올려서 재단을 한 다음에 베이스 원단에 올려서 할 때 시접을 그때 바로 더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하는 편이에요. 요거는 2번, 요거는 3번, 4번, 5번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라 듬성듬성 썰어서 여기서부터 1번이었어요. 2번. 그리고 또 여기 제가 이제 잘라버리니까 같은 도안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미세하게 다른 꽃그림이다 할 경우에는 이 바닥지에도 바로바로 자르기 전에 숫자를 넘버링을 해주시면 나중에 잘라놓고 나면 이제 어느 조각인지를 모르니까 바닥지에도 넘버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4번. 이쪽 라운드는 원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 0.7까지 안 하고 나중에 아플리케가 다 끝나고 뒤쪽에서 따낼 때 그때 같이 정리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되고 줄기. 아플리케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도 뭐냐면 종이가위랑 원단가위랑 같이 놓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조심하셔서 쓰세요. 줄기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걸 축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그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끝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하신 다음에 이제 자로 아플리케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꼭 그 선에 맞춰야 돼. 그런 강박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유연성 있게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꼭 그 그림에 맞아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하세요. 이런 줄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두꺼워져도 상관없죠.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신경 써서 하다가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즐겁게 이렇게 해서 이런 작업들이 참 재밌어요. 시접 때문에 커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원단 잡고 이제 여기 들어갈 거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예쁜 글씨체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죠. 원하시는 글씨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근데 이 원이 타원이 완전 정확한 타원이 아니에요. 원형이. 그래서 제가 가위집을 주면서 조금 안쪽으로 넣어줬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표시해 놓거나 아니면 원형도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도안에다가 표시를 하셔갖고 시작을 하시면 좀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아주 예민하지는 않아갖고 예전에 처음에 저도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아플리케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라일리 브레이크사에서 만들어진 블룸이라는 이 도안으로 아플리케를 벽걸이를 하고 났더니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아플리케도 좀 즐거워지고 재밌고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지막에 얹고 얘는 어차피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붙는 거니까 아플리케도 하는 방법들이 좀 다양해요. 형지로 끼워가지고 아플리케를 한 다음에 나중에 형지를 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거를 좀 대충 그려놓고 마무리를 좀 하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되게 심플해요, 도안이. 그래서 저는 수강생분들한테도 블룸을 아플리케를 좀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이거를 추천해 드리거든요.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심플하면서 20개의 패턴으로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어차피
나중에 한번 오릴 거라 라운드 부분도 굳이 지금 할 필요 없고요. 미리 해놓으면 올이 풀리기 때문에 더 지저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심플하게 아주 기본적으로만 재단을 해놓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이제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바느질을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실이라든지 시침핀 꽂는 거 기타 등등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형지 작업을 종이에 끼워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지금 제가 바느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같은 경우, 서클 모양 같은 경우는 똑같은 사이즈예요.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시접을 조금 더 넓게 주신 다음에 안에다가 이 사이즈의 형지, 그 두꺼운 도화지 같은 거를 여기다 끼운 다음에 홈질을 해서 잡아 당겨요. 요요 같은 거 만들듯이 잡아 당겨가지고 시접을 안으로 다 집어넣은 다음에 잡아서 요렇게 해서 놓고 바느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딸 때 이게 이제 아플리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부분도 다 따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 이제 딸 때 따고 종이를 다 뜯어내야 돼요. 종이를 안 뜯어내면 그 상태로 계속 그 안에 갇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을 처음부터 궁금해서 해보시는 거는 좋은데 이런 방법으로 계속 아플리케를 해버릇 하시면 이렇게 형지가 없이 자유자재 그림으로 되어 있는 패턴들을 작업하실 때 아플리케가 힘드실 수 있어요. 처음에 형지 넣고 하는 방법이 아플리케 초보분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이게 한번 익숙해져 버리고 편해져 버리면 이렇게 다른 아플리케 할 때 응용이 안 돼요. 어느 부분을 꺾고 어느 부분을 넣고 자연스럽게 바늘 코트로 원단을 밀어 넣어서 하는 방법을 잘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못 하시게 돼요. 이것도 좋지만 처음부터 형지 작업이 아닌 이렇게 그냥 종이 없이 본 없이 그냥 올려가지고 바늘로 밀어 넣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바느질하는 방법이라든지 실, 기타 등등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